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 계룡산의 여자 도인입니다. 깊은 산속, 안개 자욱한 계룡산. 그곳에는 죄를 지은 자들만이 찾아가는 움막이 있습니다. 그곳의 노파는 비방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1화, 자식 잡아먹는 돈뭉치. 지금 시작합니다. 밤의 계룡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치는 소리.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발소리가 축축한 낙엽을 밟으며 푹 천천히 들린다. 남자는 숨을 헐떡였다. 40대 후반, 한때는 건설사 사장이라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밀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깨에 맨 가방 속에는 5천만 원이 든 돈뭉치가 있었다. 그게 전 재산이었다. 아니, 전 재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3년 전부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꿨다. 흙더미 속에서 누군가 손을 뻗고 있었다. 흙먼지가 입과 코를 메우고 숨을 쉴 수 없어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묻어버려.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그를 짓눌렀다. 발소리가 멈춘다. 휴. 하는 긴 한숨 소리. 손님 혼잣말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맞나?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아니, 분명 아까 이 길을 지나쳤는데 왜 자꾸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는 손전등을 껐다가 다시 켰다. 빛이 안개를 뚫지 못하고 뿌옇게 퍼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가지마.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깨가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올라탄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거세진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툭 소리. 멀리서 까마귀 떼가 까악 울며 날아오른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뭐야, 누구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촛불이었다.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촛불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푹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게 낙엽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그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움막 앞에 도착했다. 움막 문이 끼익 하며 천천히 열린다. 안쪽에서 목탁 소리가 딱 규칙적으로 들린다. 차 끓는 소리, 보글보글 소리가 들린다. 움막 안은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노파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님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응시할 뿐이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말문이 막혔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님의 어깨 위 빈 공간을 응시했다. 목탁 소리만 딱 울린다. 노파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냉소적인 목소리로 쯧쯧. 안개가 이리 지독한데 용케 왔구먼. 아니, 길을 잃고 싶어도 등 뒤에서 누가 자꾸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겐가? 남자는 몸을 움찔했다. 노파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분명 3번이나 산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매번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를 밀어 올렸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손님 헐떡이며 절박하게 허. 여기가 계룡산 그 노파님 계신 곳 맞습니까? 제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님의 어깨 위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그곳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처럼. 손님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노파는 계속해서 그 빈 공간을 응시했다. 바람이 움막 밖에서 휘 소리를 낸다.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나한테 살려달라기 전에 자네 어깨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목을 아주 죽기 살기로 조르고 있는데 안 무겁나. 서술 남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노파의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정말로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올라앉아서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급히 어깨를 털어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남자가 당황하며 어깨를 계속 털어냈다. 예, 할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 저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기력이 없어서 죽겠는데. 노파는 비릿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녹슨 쇠가 갈리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노파는 어깨 위 그 존재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까닥였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목탁 소리가 빨라진다. 딱딱딱딱 긴장감이 고조된다. 노파 누구야? 자네 귀에 대고 입을 벙긋거리며 뭐라고 계속 속삭이는 그 사람 말이야. 얼굴이 흙먼지로 뒤덮여서 눈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정말 안 들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날 묻었어.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이 귀를 막는 소리가 들린다. 손님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가 떨린다. 아이 아니라니까요. 저 그냥 사업 좀 안 풀려서 비방이나 하나 받으러 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그냥 내려갑니다. 노파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노파 비릿하게 웃으며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게. 근데 자네 발밑을 좀 보게나.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자리마다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시멘트 가루였다. 그의 구두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3년 전 그가 공사 현장에서 서둘러 도망칠 때 밟았던 시멘트 가루. 그는 그 구두를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바람이 움막을 흔든다. 덜컹, 덜컹. 창문이 떨린다. 노파 자네가 걸어온 자리마다 웬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어깨 위 존재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오냐. 뭐라고? 그랬어. 노파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쳐다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노파, 이 친구가 그러네. 자네가 자기 입을 직접 막았다고. 자네 손등에 그 흉터 그때 생긴 거 아니야? 남자는 급히 손등을 가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노파는 이미 봤다. 손등에 길게 그어진 상처. 그건 3년 전 그날 밤에 생긴 것이었다. 그는 그날 구덩이 밑에서 손을 뻗는 아이를 봤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됐다. 그래서 그는 직접 내려가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아이는 발버둥 쳤다.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핥히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포클레인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묻어. 손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후, 후. 공포에 질린 호흡. 손님 손등을 급히 가리며 목소리가 떨린다. 그건 장비 다루다 다친 겁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노파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처연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들어본 거짓말을 또 듣는 것처럼. 노파, 사고? 그래, 사고였겠지. 근데 이 친구 말이 자기가 구덩이 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위에서 자네 얼굴이 보였다네. 자네가 손전등으로 밑을 비췄잖아. 그때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는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구덩이 밑에서 아이가 올려다보던 그 눈빛. 살려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던 그 눈빛.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그리고 손전등을 껐다. 목탁 소리가 멈춘다. 완벽한 침묵. 노파, 자네 그때 구조대 부르는 대신 뭘 했지? 왜 포클레인 기사한테 고개를 끄덕였어? 서술 남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고 온몸이 떨렸다. 손님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는 그냥 회사가 망할까봐 그랬습니다. 한 명 희생해서 수백 명 직원 살리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명이 아니라 절규였다. 하지만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노파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는 소리. 또 노파 냉정하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 명, 그 한 명이 누군지. 아나, 20살도 안 된 아이였어. 그 아이는 자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학생이었지.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아이. 남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노파,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나? 김민수.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어. 그 어머니는 3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지. 자네가 흙으로 덮어버린 그 아이를. 바람이 거세진다. 휘익. 움막이 흔들린다. 손님 울먹이며 제발요,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비방 좀 알려주세요. 노파는 찻잔을 바닥에 던졌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산산이 부서졌다. 차가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음양 찻잔 깨지는 소리 팡, 그 여운이 움막 안에 울린다. 노파 목소리를 높이며 비방, 자네가 지은 죄는 산신령이 와도 못 씻어. 그 가방에 든 돈뭉치들. 그거 다 들고 내려가서 아들놈 장례비나 준비하게. 내 움막에 그 더러운 피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꺼져. 남자는 노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이 메어 거의 비명처럼 할머니, 제발요. 아들놈이 지금 병원에서 자기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목구멍에서 모래가 섞인 가래가 나오고 숨을 못 쉬어서 꺽꺽대고 있다고요. 노파는 남자를 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쿵쿵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또 소리. 손님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제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파는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어깨 위 그 존재를 쳐다봤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바람 소리와 손님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린다. 노파가 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네 아들이 겪는 게 바로 그 아이가 흙더미 속에서 겪은 고통이야. 자네가 덮어버린 그 흙이 자네 자식 폐로 들어간 거라고.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인과응보지.
남자는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움막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번엔 더 세게. 남자가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절규하듯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아이 눈을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3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폭발했다. 남자가 말했다. 그 뒤로 3년 동안 하루도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갑니다. 흙 속으로. 제발. 저를 죽여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요. 노파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어깨 위를 쳐다봤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존재가 있었다. 노파와 존재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침묵.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노파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오냐. 내가 원한다면 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물어보마. 노파는 손님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단지 시험하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노파가 말했다. 이 친구가 말이야. 자네가 정말 자기 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네. 할 수 있겠나? 남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에는 희망이 번쩍였다. 남자가 절규하듯 급히 외쳤다. 예, 뭐든 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요. 서랍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바닥에 떨어진다. 툭. 노파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붉은 명주실이었다. 그 실은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노파가 실을 던지며 이거 밖에. 자네 자식 명주를 붙잡을 마지막 끈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비방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줄일 수도 있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실을 받았다. 그 실은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노파가 말했다. 가방 열어. 가방 지퍼 열리면서 지지직하는 소리를 냈다. 돈 뭉치가 바닥에 쏟아진다. 우수수. 남자는 가방을 열었다. 5천만 원이 든 돈 뭉치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남자가 벌벌 떨며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파가 말했다. 한 뭉치씩 꺼내서 이 실로 꽁꽁 묶어. 실을 감을 때마다 자네가 죽인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빌어.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노파가 말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 죄를 여기 묶으니 내 자식은 제발 놓아다오라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멈추지 마. 자네 피가 저 돈에 스며들어야 자네 아들 숨통이 트일 게야.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돈 뭉치를 집었다. 그리고 실을 감기 시작했다. 실이 돈 뭉치에 감기는 소리 슥슥. 점점 빨라진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실은 점점 조여졌다. 그리고 남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파가 단호하게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땐 자네 아들 심장이 멈출 줄 알아. 남자는 미친 듯이 실을 감았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실은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 드드, 드드.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똑, 똑 소리.
남자가 비명을 참으며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노파가 목소리를 더 높여서 말했다. 더 세게 묶어. 자네 욕심이 다시는 숨 쉬지 못하게 아주 단단히 묶어버리란 말이야. 남자는 울부짖으며 실을 감았다. 하나, 둘, 셋. 돈 뭉치는 계속해서 실에 묶였다. 그리고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돈 뭉치까지 묶었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헉, 헉. 노파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 피 묻은 돈 뭉치들 평상 밑 구멍에 다 던져넣고 몸만 내려가게. 빈손으로 가야 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들을 집었다. 그리고 평상 밑 어두운 구멍에 하나씩 던져 넣었다. 그의 전 재산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돈 뭉치가 구멍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 툭툭, 툭 하고 떨어졌다. 메아리처럼 울린다. 노파 하산길의 아들 목소리가 들려도 설령 내가 다시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하산길의 아들 목소리가 들려도 설령 내가 다시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자네는 이 산의 영원한 걸음이 될 게야. 알겠나? 노파의 목소리는 경고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쥐고 비틀거리며 예. 절대 안 돌아봅니다.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남자는 운막 문을 열고 나갔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는 앞만 보고 걸었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푹, 푹. 점점 빨라진다. 뛰는 소리로 바뀐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남자의 발이 멈췄다.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노파의 경고를 기억했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아빠. 왜 안 돌아봐?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뛰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산 아래에 도착했다. 발소리가 멈춘다. 휴대폰 진동 소리 윙 울린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남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 에필로그 산에 남은 것. 계룡산 움마. 바람이 다시 조용해진다. 목탁 소리 딱, 딱. 다시 규칙적으로 울린다. 노파는 찬물을 바닥에 뿌렸다. 물이 흙에 스며들며 조그만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파가 혼잣말처럼 쓸쓸하게 말했다. 가엾은 거. 인간의 욕심이 시멘트보다 무거운데 그 한 번을 참을 수 있을꼬. 그리고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움막 위에 내려앉았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까마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까마귀 울음소리 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온다. 푹. 노파 까마귀를 보며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밤엔 아주 기름진 재물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노파는 다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막문은 다시 열려 있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음양 목탁 소리 딱, 딱, 딱 소리만이 남았다. 남자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불한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파는 다시 차를 끓이며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다음 회 형제의 피. 또 다른 죄인이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